마이크 잘 들리죠? 네. 네. 인터뷰 첫 번째 질문은, 음, 대표님께서 이제, 가난은 뭐, 질병이다. 가난한 사람을 타깃을 하지 않는다. 가난을 까야, 가난과 멀어진다. 뭐 등등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통장 잔고만을 기준을 두는 것이 또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인가요? 어, 돈이 통장 잔고에 없는 것도 가난한 거고요. 한 인간이 건강하지 않는 것도 가난한 거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가난한 거고요. 에너지가 딸리는 것도 가난한 거고. 어,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가난한 거고요. 네. 그리고 가난한 걸 굳이 따져라면 돈 외에도 그냥 우리가 가난하면 없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그거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많은 곳에서 닮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닮았던 그 부위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 뇌도 그래요. 제대로 쓰지를 못하면 그 뇌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는 다 가졌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참 한심한 인간들을 가난하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내가 돈은 많지만 어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해요.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 보면 돈이 많은 거랑 행복한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보면 돈이 많아도 계속 남들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죠. 네. 음, 그리고 돈은 없는데 건강해요. 그래도 가난한 거예요. 왜? 건강은 한데 그 건강한 몸뚱기를 가지고 그 건강한 차지 멀쩡한 그 건강함을 가지고 왜 돈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창조를 못하고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쓸모 있는 어떤 그 도구 역할을 내가 나이 먹도록 그걸 못했을까를 보면 그것도 가난한 거죠. 예. 자본주의에서 생산적이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게임에서 왜 패배자가 되고 왜 루저가 되고 있냐를 봤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이 교만해서 가난하거나 안 배우려고 해서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히 돈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가난하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정의가 단순히 그냥 내가 원룸에서 살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데 돈이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정의를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은 그냥 돈 없으면 가난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주관적으로. 근데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것이 누군가는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감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객관화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는 가난은 그런 거예요. 예. 네. 아, 지금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쪼개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휘들로. 그거 이게 듣고 보니까 대표님께서 유튜브에다 올렸던
그 말들이 요즘 많이 생각이 나고, 쇼츠에 올렸던 것도 되게 생각이 나고, 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또 쪼갤 수 있구나라는 것에 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라고 하면 그냥 통장 잔고랑 그냥 생각의 차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질 줄은 진짜 몰랐었는데, 그렇죠. 어, 되게 놀랐어요. 쪼갠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PD님 잘 썼어요. 에, 진짜 가난을 쪼개봐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면 가난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한국이라고 네네. 하는 그래도 여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역할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하며 요즘에 돈 버는 세상인데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뭐 그리고 심지어 음, 중국 안에 내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뭐라 민족적인 거 그리고 그 지역적인 지역별로 시스템이 어 그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차이가 부산하고 서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갭이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냐면 여권 하나만 가지고 중국에서 호주 가려면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호주 가려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모두 다 같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나의 같은 이 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구는 앞서서 이미 그 내가 한 세 바퀴 뛰었을 때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고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부유한 나라인데 실제로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커져가지고 한국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많이 커 있죠. 왜 인구라든가 거기 시장성을 보면. 근데 한국이 훨씬 더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보면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난에 대한 정의에 우리가 더 쪼개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 가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고 해서 가난에 탈출하고 가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엇이 가난인지 내 속성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딱 그 원칙을 지켜야 돼. 그게 이런 게 가난이구나. 이런 게 가난한 마인드고 이런 게 가난한 선택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진짜 내가 남들보다 똑같은 100억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100억 자산가는 자유가 훨씬 넘쳐나요. 예. 근데 어떤 100억 자산가는 자유가 없어요. 이게 100억이 사기쳐서 100억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남의 밑에서 그냥 남의 공댕이 핥아가지고 100억을 만들었는지 어쨌든 자유가 없이 100억. 내가 외부에서 언제 어디에 막 미팅에 막 갈 수 있고 사람들 전화했을 때 막 놀러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자유의 의지 내 마음껏 어디 가서 막 스피치하고 강의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똑같은 자산가고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봤을 땐 100억 하면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는 뭔가 내가 어디 가서 강의들 해달라거나 뭔가 뭐 해달라면 어디 가서 막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내가 자산이 있고 좀 어떤 명예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싶어도 그 어떤 계열이 안 맞거나 정치 색깔이 안 맞거나 그리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득 관계 때문에 그걸 못 하거나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내가 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어, 진짜 쪼개야 돼요. 예, 지금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쪼개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따르고 담고 싶은 진짜 가난에 탈출된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흔히 널려 있는 그 막 벤치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런 중산층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뭐 뭐에 쫓기는데 어쨌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좀 우리보다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예. 우리보다 월 수입이 높다고 해서, 우리보다 좋은 차, 우리보다 좋은 음식, 우리보다 생활비, 외식비 막 쓰고, 우리보다 좋은 막 브랜드를 입고 다니고, 우리보다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 지금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쪼개 거에 있어서 거기 맞춰보면 큰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 작은 구멍이 있든 큰 구멍이 있든 그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만 따라라 내가 표현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더라도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을 굳이 저울로 재봐야 알아요? 아니, 그냥 딱 봐도 뚱뚱하구나, 얘는 말랐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예. 그 사람의 그 어떤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그 사람 부유하다고 따르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지내다 보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어. 운 좋게 그 사람이 나랑 함께 일하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뭐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올 때마다 뭔가 구멍이 보이고 그 뚱뚱함인지 마름인지 어쨌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구나를 내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 그러면 존경스럽지 않은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거나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실망만 남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얘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처음에 봤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그 모든 표면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다 보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꿰뚫어 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딱 사람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가난하구나.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참 공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이 사람 참 힘들게 이 돈을 벌었구나. 이 사람은 참 정신이 없겠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그 결핍에 어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도움을 못 주냐? 결국에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인정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 진짜 구멍을 찾아서 얘기해 주려고 했을 때는 그 소통이 건드리는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은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우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가난의 층층이 얼마나 겹겹이 많이 쌓여져 있는지. 처음에는 돈 많이 벌면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 관계만 좋으면 좋은 배우자만 찾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의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찾아봐봐요. 네, 뭐 병원의 원장이고 막. 근데 병원의 원장이고 막 들어봤잖아요. 막 연예인이고 막 연예인 막 얻어 맞고, 예? 막 진짜 막 때리고 막 그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괴로운 거를 상대방한테 배우자 약자한테 푸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뭘 의미해요? 가난을 의미한 거예요. 병원의 원장이고 막 연예인이고 누구나 다 알아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오히려 그거를 이제 약자한테 막 어쨌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키워드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
진짜 가난한 사람 정말 많아요. 한국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그게 없다니까. 왜 가난하지 않은데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문제 해결이 내가 안 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 많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내가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때?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겹겹이 쌓여진 이 가난을 내가 양파처럼 까서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준비시키는 시스템으로 이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 것처럼 저도 15년 동안 이 경험, 제 현장에서 이거 경험하고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네. 답이 됐어요? 네. 어, 네. 그러면 지금 좀 생각해보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네요. 결국에는 그 1%의 부자들의 그런 어떤 삶이 진짜 대표님께서 말하는 그 부자의 삶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가 결핍이 있고, 가난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거네요. 지금 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아,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가져온 게 방금 대표님께서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일이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뭐,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40년도 뭐 기다릴 수 있다. 등등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표님 같이 이렇게, 어, 능, 대표님 같은 이런 능력치면 그런 물질적인 것을 팔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 이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할 때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교육에서도 늘 어려운 선택을 해라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교육해 왔단 말이에요. 퀸즈 대학 보더라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는 숨어진 장점, 숨어진 이득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선택을 하면. 그게 숨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물찾기처럼 찾으려면 어려운 선택을 했고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narrow way라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좁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예, 그게 뭐냐면 남들이 다 안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려운 선택들이에요. 근데 어려운 선택하는 사람과 쉬운 선택하는 사람들의 딱 그 기질적으로 그 차이를 보면 어려운 선택하는 사람들은 뉴스가 있어요. 예, 쉬운 선택하는 사람은 뉴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한 사람 있잖아요. 응? 지루한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늘 그대로예요. 그대로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얘기에서 그대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패턴이 보여요. 아, 얘가 왜 인간의 본능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운동을 얘는 안 할 거구나. 얘는 이렇게 많이 뛰어야 되는데 얘는
걷겠구나. 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일찍 일어 안 나겠구나. 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얘는 책을 읽지 않겠구나. 예, 이 패턴이 그냥 보여요. 예. 근데 어려운 선택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거에 도미노를 선택해서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완벽한 운동을 생각하고 영화에서는 나오는 운동을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운동하기 위한 기본 헬스장 정도는 내가 오늘은 그냥 가서 걷기만 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기는 싫은데 그걸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해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려운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얘네도 똑같아요. 사람인지랑. 근데 춥고 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읽기 싫고 졸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해내요. 그게 뭐냐면 기똥차다. 와, 우리가 어린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 해놓으면 우리가 어때요? 어른들이 봤을 때, 오, 기똥차다. 아, 참 예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예쁘다는 건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를 때 우리는 어때요? 기똥차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아이 다 못생겼기 때문에 얘가 예쁘기 때문에 예쁜 거겠죠. 그거는 남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도 기똥찬 생각을 하고 기똥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굿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굿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가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늘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 안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헌신해요. 자기의 삶에서 롤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변동성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그냥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좀비들이에요. 예. 얘네는 자기의 현실이 분명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하고 계속 똑같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선택만 하는 사람들은. 쉬운 선택만 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내 남자친구 되고 내 여자친구 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외모적으로 내가 처음에 반하고 하더라도 예쁘고 뭐 하더라도 지루해지는 거예요. 지루하다 보니까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막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어려운 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경험이 변동성, 삶에 대한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줏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서운한 면이 있어도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이 맞고 하면 내가 오히려 작아 보이고 내가 오히려 부족해 보이면서 상대방한테서 내가 배울 게 있고 상대방이 맞았다. 상대방이 성취했다. 상대방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뭔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예.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변동성 안에서 맞고 틀림에 대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이해되죠? 왜냐면 오지랖이 넓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결정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의 폭이 넓어요. 근데 지루한 선택, 쉬운 선택만 하고 남들이 다 저 문으로 다 간다고 하면 나도 저 문으로 천천히 가고 전문으로 가서 나왔으면 다들 그 나오는 어떤 대화를 할 때 자기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혼자 갔다 들어왔다 할 때는 다른 사람 다 저 좁은 문 가면 너 죽을 텐데 아, 너 퇴사당할 텐데 너 저렇게 되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너 저 나라 가면 죽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너 저런 교육에 돈을 쓰면 너 사기 당하는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혼자서 떨렁 너 저 주식을 사면 안 되는데 너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데가 좁은 문인데 왜 비난이 많고 외로우니까 괴로우니까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거기 안 가봤으니까 왜 이렇게 혼자 그 어떤
질병하고 그런 어떤 싸우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혼자 경험하고 경험을 해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얘기하고 예언했던 것들이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들어맞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들어맞아도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없고 들어맞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 의견은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배우자의 사이에서도 아, 얘가 대중적으로 하는 선택에서 반응하는지 아니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기똥찬 선택을 해서 좀 더 창의력인 선택을 해서 뭔가 칭찬을 받던 하나님한테 경배를 드리던 예, 뭐 찬양을 드리 어쨌든 그 기똥찬 생각으로 내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와 팀이 맺어진 그 소수는 아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때 이런 선택을 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박수 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을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어 존경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우르르 또 같이 모여들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지들을 왜 존경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지켜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존경한다는 이유로 또 존경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또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또 올라갔다 또 내리막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때가 필요하고 또 내가 진취적으로 겸손하지 않고 혼자서 막 독구다이처럼 막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의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 쉬운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변동성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고 사회에서 지루하고 내 배우자 되더라도 그냥 막대해도 되는 어떤 그런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어,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전쟁인 것 같아요. 쉬운 선택하는 사람들과의 전쟁,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전쟁, 그게 전쟁인 것 같아요. 왜? 쉬운 사람들은 또 쉬운 합리화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 비상식적이다로 얘기하고 얘네들은 쉬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 대면서 어쨌든 자기한테 또 더 쉬운 쪽으로 이롭게 그렇잖아요. 네. 공산주의의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공산주의 느낌은 부자들의 돈을 뺏어 나눠 이거잖아요. 내가 한 건 없는데 집에서 너희들 여자라는 이유로 너희들 여자니까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한 대 치고 싶잖아요. 너희들 여자니까 막 빨래도 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는 남자니까 가서 돈 벌어 왔는데 니는 돈 못 벌고 못 벌어 오잖아.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의 당연히 상식적인 돈 버는 일은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 근데 여자들의 서비스는 받고 싶어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부모 밑에서 독립을 해야 돼. 그리고 부모도 처음 나 같은 자식을 낳지만 나도 나의 부모 밑에서 자란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서로 처음인 거예요. 근데 부모란 이유로 항상 받기만 하고 혹은 자녀란 이유로 항상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냥 내 사장님인데 사장님 별로 일을 안 하는데 나만 일을 하고 나만 이 매장을 관리하는데 내가 일을 존나게 하는데 돈을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월급쟁이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리스크라든가 이 사장이 이 매장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매장을 말아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장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저렇게 가져가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장님한테 돈을 더 벌겠다. 더 가져, 더 뺏어야 되겠다. 그걸 뺏는 거를 또 당연하게 생각.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쉬운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마 짓을 음,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책임감 있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이런 쉬운 선택하는 사람들 자기처럼 어려운 선택할 수 있게끔 교육해주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사는 게 삶이야. 이런 식으로 또 영향을 주려고 하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왜 저보고 이런 어려운 길을 건다라고 봤을 때 저는 교육 하나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삶 전체에서 내가 뭘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쉬운 말만 하면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 하나에서도 제가 예전에는 욕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욕도 막 나가는 거 해요. 왜 욕을 안 하다가 욕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예요. 병신들아 좀 정신 차려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욕하는 게 막 그 양아치들처럼 막 그런 욕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전 진짜 이 상식적이지 않는 병신들을 향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 제발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 조금 그 중산층 그 정도 번 돈을 가지고 니네 가난하잖아 솔직히 하면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닭대가리 뭐 좀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집중 못하는 상태 그리고 교만한 상태 그걸 내가 부시려면 다양하게 나도 시도를 하고 용기를 내서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 자신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가 바뀌어지는 일에 내 일에 대한 본질을 내가 깨닫고 그 본질을 최대한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는 어려운 선택 없이는 샤프할 수가 없어요. 뾰족해져서 꿰뚫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본질에 가장 가까운 선택이 지금 어려운 결정들이고 그 어려운 결정이 저희 본업에뿐만 아니라 소소한 사소한 선택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간만에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저녁에 인터뷰도 캔슬할 수도 있는데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냥 꾸준히 하는 건데 꾸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란 말이에요. 예. 꾸준한 거를 또 대부분 사람 못해요. 예. 처음엔 도파민이 돌아가지고 해보자 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대부분 꾸준히 못해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어려운 선택도 있고 봐봐요.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는 단순히 직업적인 게 아니라 체질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질화 돼 있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자격이 있겠죠, 나중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네.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제가 제 나름의 예상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다라는 예상 답이 있었는데, 정말 예상을 못했던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역시, 음, 이, 그 생각의 그런 이 방향이 정말 많이 다르다. 이걸 좀, 네,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선택과 쉬운 선택. 그리고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을 유튜브에서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들어보면은 그게, 말과 대표님께서 그 하시는 행동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게 맞아 떨어지고 말과 행동이 정말 똑같다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 준비한 건 생각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그러면 삶에서 이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고, 또 대표님께서 또 생각을 또 이게 크게 하라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말씀인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 우선순위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끝내는 생각이 있어요. 네. 우선순위 생각 같은 경우는 내 지금 위치에서 해야 되는 생각. 내가 지금 학생이다 하면 학생이 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에 필요한 생각들.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변하는데 변하는 거는 work.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결혼을 위해서는 내가 뭐 노래를 잘해야 될 수도 있고 잘생겨야 될 수도 있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될 수도 있고 건강해야 될 수도 있고 돈을 잘 벌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매너가 좋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결혼 하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여자한테 내가 확실하게 그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 뭔가 무기가 있어야 결혼도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 생각일까,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우선순위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우선순위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뀌어도 그렇게 안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덩어리 생각인데 그 덩어리 생각이 경제예요, 경제. 예. 그래서 생각을 평소에 할 때 이 덩어리에 맞춰가지고 내 목적, 수단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돼요. 예. 결혼이 목적이 되냐 아니면 결혼이 수단이 되냐. 결혼은 수단이 돼야 돼요. 결혼이 목적은 끝나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 생각이 있고 끝나는 생각이 있는데 끝나는 생각을 하는 게 마무리 생각인데 결혼은 마무리가 아니에요. 결혼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어떻게 마무리해? 결혼을 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결혼 땡 하고 결혼식에서 다 같이 쭉 하고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마무리 생각 아니에요. 마무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매 순간 생각하는 게 마무리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마무리 생각이 즉 우선순위 생각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티카타카 하면서 왔다 갔다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마무리 생각, 우선순위 생각, 마무리 생각, 우선순위 생각, 마무리 생각, 우선순위 생각. 그래서 우선순위 생각 안에서 원래는 섹스일 수도 있고 돈 월급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 생각 안에서 뭔가 대학 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 생각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오늘은 뭔가 좀 더 저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기 위해서 춤을 잘 춰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생각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생각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무리 생각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마무리 생각하고 연결되다 보면 덩어리 생각으로 연결 오는데 덩어리 생각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경제인 거예요. 제가 경제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 경제는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이에요, 혈관. 경제는 혈관이라서 그 혈관 속에서 이게 다 연결되는 현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경제라고 하는 거. 그 현금 흐름은 내가 어때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현금, 그러니까 혈관인데 혈관이 없으면 우린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경제를 되게 뭐라고 하지? 무시한다고. invisibl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혈관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아.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생각 안에서 경제라고 하는 거를 덩어리로 두는 이유는 내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기본적으로 내가 영양 공급이 돼서 내 몸을 잘 관리가 될 수, 내 정신을 잘 관리하면서 내 목적 의식에 따라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경제가 전부는 아니에요. 마무리 생각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 사실 100%될 수가 없어요. 마무리 생각에서. 근데 경제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 생각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밑바닥이라고 했을 때는 경제가
마무리 생각에 100% 차지 안 해도 우선순위에서는 거의 80% 이상은 차지해야 돼요. 예. 왜? 이 경제가 결국에는 마무리 생각하고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왜? 마무리 생각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냐가 되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선택을 하려면 그 마무리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그 게임과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내가 굴려봐야 내가 의사결정할 때 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라 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마무리 생각을 사람들은 마무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 생각 난 어떻게 죽을까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이 없는 이상적인 생각을 마무리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면 나 어, 결국 이 사랑하는 여자랑 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어, 나는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둘이서 가서 살 거야. 둘이 다른 나라에서 한번 가서 살아봐요. 절대 못 살아. 경제 문제가 닥치죠. 둘이 살다 보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또 꼬시는 남자들도 있을 거고, 또 나를 꼬시는 여자들 유혹이 또 있죠. 둘이 밖에 나가서 쫑나고 다시 돌아와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마무리 생각이 처음엔 맞아가지고, 아, 사랑으로 어때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게 마무리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시 돌아오면 우선순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 생각도 어때? 그 우선순위가 그때는 그 로맨스와 그 사랑이 맞았어. 내 인생의 전부였어. 특히 10대, 20대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 사랑을 진하게 해보면 그러고 싶어요. 심지어 막 남자랑 헤어지면 막 내 팔목에 막 그걸 막 혈관을 자르고 싶고 긁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청년 때 가장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가졌을 때 그 젊었을 때 그 청년 때란 말이 이해되죠?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 생각이 그렇게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 생각을 마무리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장 합리적인 가장 상식적으로 하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마무리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인간 그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 성숙된 인간이 되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덩어리 생각 그 경제에 대한 80%를 내가 어느 정도 굴려봐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 생각을 평소에 우선순위 생각을 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돈을 쫓아라고 하는 게 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을 쫓는 게 마무리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쫓으면 마무리 생각에 닿는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왜 돈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 돈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섹스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결혼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섹스가 필요해요. 결혼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봐봐요. 다 수단이잖아요. 예.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게 또 돈이란 말이에요. 섹스, 결혼 같은 건 배신할 수도 있어. 근데 돈은 배신하지 않아. 맞죠? 예. 그럼 돈은 배신하지 않아. 근데 이 배신하지 않는 돈마저도 뭐다? 결국 남는 게 돈밖에 없다고 얻은 사람이 하는데 이 돈도 배신하지 않아. 근데 돈마저도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를 내가 목적을 두는 순간 다른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내가 마무리 생각에서 무너져요. 왜? 결국엔 내 영혼을 내가 배신하고 돈만 그 돈이라는 목적지만 쫓았기 때문에. 봐봐요. 돈이라는 이 수단이 너무 좋아서 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 너무 좋아서 내 목적지가 돼버렸고 내 우선순위 돼버렸고 내 마무리 생각까지 돼버렸는데 어때?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잖아. 뭘 배신해? 돈보다 더 큰 거를 배신하잖아.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행복에 대한 생각, 기똥차 어떤 생각 그리고 돈을 어떻게 더 잘 배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성숙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경력과 이런 것들이 그 돈이라든 이런 것들이 그 경력을 잘 쓰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 작은 돈을 쫓느라 어때요? 마무리 생각도 사실 이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봐봐, 경험을 하다 보면 돈 경험, 사람 경험, 인간관계 경험, 뭐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우선순위도 다양하게 바뀌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 제가 그래서 병신이라고 하고 닭대가리라고 하고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숙한
이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뱅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멘토가 없고 교만하고 책도 안 읽고 그리고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에 대한 그 만남이 공허하고 겉돌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그냥 이렇게 나이만 처먹다 보니까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애는 잘 싸질렀다. 애를 낳았으면 어때? 또 그렇게 또 교육하고 또 그런 식으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쭉 가는데 계속 반복적인 그 멍청함의 반복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순간 이동해서 다른 데서 돌아야 되거든. 더 큰 데서. 근데 여기서 지금 맨날 돌고 있어. 지루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 성숙하지 못하고 성숙한 거 왜 그렇다? 우선순위가 계속 틀려 있고 우선순위가 너무 크게 넘나들고 바뀌어지는 오늘은 여자 됐다가 오늘은 내일은 도박이었다가 내일은 숙박업소를 해보겠다고 내일은 뭐 식당을 해보겠다고 하고 내일은 무슨 뭐 마스크 공장 해보겠다고 하고 내일은 그 다음에 또 주식을 또 해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이 다 아닌 것 같다 나는 산에 들어가 뭐 살겠다고 하고 뭐 다양한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봐봐요. 성공한 사람 있냐? 없어요. 그래서 뒤 돌아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 마무리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 생각을 나이 처먹어도 마무리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주변에 못 봤어요. 마무리 생각을 제대로 멋있게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음. 우선순위 생각에서 맨날 밀리고 맨날 동물처럼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때 사는 거예요. 아, 네. 생각이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줄은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선순위 생각을 마무리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그 생각도 또 드는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 생각, 마무리 생각, 끝내는 생각, 이런 단어들이 안 들어보던 단어들인데 이것을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생각난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냥 제가 방금, 아, 그게 제가 요즘에 일상 보내는 생각이고 하다 보니까 또 마침 그 질문에 답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 특히 이제 7개월 이제 넘죠. 7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요. 2시간마다 중간에 깨고 다시 잠들 때가 있고 잠을 못 들 때가 있고 새벽이 내 친구가 돼버리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 괴롭고 또 낮 시간에도 내가 밥을 먹고 뭘 하냐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많이 영향을 받고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삶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어차피 죽을 몫인데 우리 인간은 근데 그 죽을 몫의 인간을 내가 더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한 거죠. 더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도 돈대로 계속 벌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이면에 있는 그런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삶의 죽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내가 결국에는 여기까지인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내가 추가로 또 뭐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완전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두 번째 삶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은 시달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달림 삶에 대해서 배움이 있어요. 근데 시달림이 없어지면 다른 시달림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건강적인 시달림이지만 건강적인 시달림이 사라졌을 땐 또 다른 시달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달림이 없이 사는 건 죽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달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깨어 있는 생각을 시달림 안에서 위기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정말 참 적어도 진실되게 살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거의 반은 도사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완전 건강적으로 완전 회복됐어요. 예.
그러면 내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점점 줄어들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일수록 앞으로 인생이 잘 살아요. 제가 이거는 언젠가 쇼츠를 또 하겠지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는 현실로 바꿀게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과거에 얽매여서 그래.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미래만 붙잡아서 그래요. 현실을 외면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현실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미래가 있고 한데. 근데 진짜 부유한 사람은 과거, 현실, 미래를 다 붙잡아요. 음, 근데 우선순위 있어요. 1번 현실을 붙잡고 두 번째 미래를 붙잡고 세 번째 과거를 붙잡아요. 왜 지금 현실을 보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를 봐요. 내가 밑바닥이구나. 나의 부모님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배경에서 내가 이런 거 태어났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없겠구나. 내 머리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게 내 지금 현실이구나. 이 현실을 먼저 파악해 그 현실을 봐요. 그래서 내 지금 위치에서 시작하는 그 현실을 보는 주제 파악하는 사람 그게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를 봐요. 내 현실은 여기지만 나 미래로 천억, 1조 이 자산가를 가야 되겠다. 현실은 이렇지만 난 저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 그런 어떤 큰 생각, 큰 목표를 잡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내가 이 목표를 잡는데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1분 1초가. 그러다 보면 1년이 또 지나고 벌써 25년 끝나고 이제 26년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제 파악을 하면서 미래를 계속 보라본 비전과 목표가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되돌아보면 과거가 돼요. 과거에서 내가 잘했지? 내가 뭘 놓쳤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거리가 멀지? 내가 뭘 놓쳤지? 그리고 내가 뭘 다르게 해야지? 내가 어떤 같은 실수를 같은 실수를 혹시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왜 같은 실수에서 계속 반복하지? 왜 같은 실수를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지? 같은 실수를 벗어나려면 또 어떤 시스템, 어떤 전략을 짜야지? 과거를 보면서 현실적인 지금 현재를 또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붙잡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요. 아, 나 과거에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았는데, 아, 과거에 그래도, 아, 우리 강아지가 그래도 과거에 어렸을 때 예뻤지. 아, 우리 애가 과거에 세네 살 나한테 졸졸 따라다닐 때 그 아이가 예뻤지. 아, 지금 사춘기라서 말도 안 듣고. 아, 과거에, 내 남편이 나한테 졸졸 따라다니고, 막, 나를 막 그렇게 좋다고 막 물고 빨고 할 때, 아, 그때가 제일 좋았지. 아, 과거에, 아,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아, 학창 시절, 우리 그 동창 친구들은 막 같이 어울리고 노래방 가고 막 클럽 가고 막, 아, 이때 과거에 이렇게 맨날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음, 사람도 이래요. 미래 얘기만 해요. 미래는 앞으로 AI 때문에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변할 거다. 맨날 미래 얘기를 하고, 미래, 나중에 중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될 거고, 뭐, 미래, 뭐, 나중에 뭐, 러시아랑 뭐, 어떻게, 아주 세상에 막 막 택시가 막 나중에 날아다니고, 앞으로 막, 사람들은 뭐, 알약만 먹고 자라도 뭐, 어쩌고, 집에 로봇, 막, 이렇게 뭐, 어떻고, 돈도 이제 나중에 필요 없대. 막, 나중에 어떤 그 아주 먼 일에, 앞으로 30개월에 절대 발생하지 않을 아주 먼 미래만 얘기해. 현실적으로 이런 먼 미래만 얘기하면 어때요? 재밌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 풀고 현실 딱 돌아오면 어때?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현실만 얘기해. 아,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돈도 없는데 뭐, 내가 내 나이가 이런데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이러면서 맨날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만 얘기해. 성공할 수 없어요. 봐봐요. 한 개씩만 붙잡아도 성공하지 못해. 다 얻어야 돼요, 인간은. 다 얻는데 하나를 붙잡는데 다 얻을 수 있는 영향을 받아야 돼. 예, 저는 그래서 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내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이걸 다 해낼 수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매일 나아지면서 이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도 저도 밖으로 계속 내뱉어야 돼. 그래 나한테 각인돼요. 왜 내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우니까.
근데 누구는 그냥 들어요. 듣는다고 이게 각인될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것도 각인이 잘 안 되는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가 좀비들이 하는 짓이야. 루저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음, 네, 진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아, 정말 힘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음, 애를 쓰고는 있으나, 계속 옛날에 살던 그런 행동들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네, 포기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좀씩 좀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